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받았을 때 생명의 존엄함,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존속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는 사명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 보다도 가짜 뉴스를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도가 지나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뵀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언론 프렌들리한 장관이 되고 싶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모두 받아서 그 다음날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뉴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사에서 20년 이상 된 경력 기자들을 스카웃해서 3, 4명의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와 개인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대변인실로부터 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질문을 받고 다음날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 그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만 떼어봐도 압니다. 이런 기초적인 취재도 안 하고 기사를 쓰고 그 기사는 아직도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동료분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는 그 기사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지 신탁 당시 소셜뉴스의 배우자 주식은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에 빠져 있었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회계 보고와 근무자 수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소셜뉴스는 4명의 직원으로 불과 500여만 원의 매출이 있었던 매출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도 주식 매수자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시 제가 백지 신탁 명령을 불이행했더라면 기자분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김행, 백지 신탁 아내라고 썼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컨대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신우이니까 돈 털릴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시고 산 저에게 고맙고 올케가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았으니 떠안겠다라고 해줬습니다. 30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동안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거라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시
회사 경영 상태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넷째, 백지 신탁 전과 후에 주식 변동 상황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신우이는 대주주가 아닌 여러 주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 주식이 신우이 주식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주주들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도 아닙니다. 백지 신탁으로 인해 소셜뉴스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수는 회사의 사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6년 영국의 세인트 클레어스 옥스포드에서 어학연수를 했고, 이후 한국 외국어대와 UN 평화대학원에서 듀얼 마스터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오늘 회사 내규와 당시의 학적 증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당시 마침 복귀 준비 예정 시간이었던 2016년과 2017년도에 잠시 회사가 흑자 전환했을 때입니다. 저는 청문회 때 창업 이후 회사의 경영 실적, 회사를 재인수한 배경, 현재 주식평가 근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의 신용카드 제로 기사. 확인도 안 하고 단독 기사를 날리고 어그로로 트래픽을 끌고 인격살인을 합니까? 우선 삼성카드 하나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제가 뽑아왔습니다. 저희는 60대 부부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도보와 지하철로만 다녔습니다. 남편은 지하철 공짜 대상자입니다. 연말 소득 공세 신고 시에 소득 공제가 누락되었을 뿐입니다. 일단 삼성카드 하나만 급하게 뽑아왔습니다. 다른 카드도 사용했으나 현재 카드를 해지해서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남편의 세금 납부에 또 바로 정리되는 대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변인 시절 제가 압력을 가해서 정부 광고가 늘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당시 2013년부터 SNS 뉴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셜뉴스의 트래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지방 등에서 행사 이벤트가 있는 곳에 행사 담당자가 위키트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군중 동원력 때문이었습니다. 창업 이후에 소셜뉴스의 트래픽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배우자는 소셜뉴스의 창업 과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자산 운용 업무를 수탁받은 후에 그 성과에 대한 보수를 수령받았습니다. 남편의 자산 운용은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본인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된 것은 당시 김연광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강력 천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시대의 기자를 같이 했었고 이기는 선거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와 선거 판세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는 것이 추천 배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도 선거 판세, 분석과 선거 여론조사에 자신이 있어서 그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아홉 번째,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구설을 얘기한 장성철 소장은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고 올렸습니다. 마침 당시에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인 장윤서 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은 저와 정치적 입장이 같지는 않지만 항상 팩트 체크를 해서 기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 친구는 아니고 르꼬르비지의 전시 때 박영선 의원 등과 같은 자리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이 내용을 기자 여러분들이 보도하기도 전에 KBS 라디오 등에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속인 일이 없습니다.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전시는 김은겸 의원이 당시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고 해서 위키트리는 당시 축사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저 역시 참석해서 축사한 사람들이 모두 맞다고 확인해 준 기사가 위키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사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창선 평론가는 김건희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줄리라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지, 김건희 악마화가 됐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줄리 공격은 80대 노인의 25년 전 기억이라는 근거뿐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천공, 캄보디아 조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전시 기획자입니다. 사업가이고 지금은 대통령의 배우자인데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 뉴스, 소셜 홀딩스, 메타 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떠한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언론의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또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대변인 시절 기자를 고소하는 대변인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건의 허위 단독 기사를 쓰는 것보다 단 한 건의 팩트에 기반한 팩트 기사를 쓰는 것이 기자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해당 근거 자료는 전부 다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백지 신탁 관련해서 공직자 윤리법상 이제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오늘 당시의 회사 실적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기자분이 그 회사 공개를 보고도 주식을 사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누이가 얘기했습니다. 3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떡 하나 주겠다. 공직을 맡은 올케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법 사실이거나 위법 사실이면 저를 공격해도 됩니다. 백지 신탁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